오늘은 3억이라는 목표 금액을 가지고 투자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우리는 모두 성공적인 투자를 꿈꾸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실수들로 인해 소중한 자산을 잃기도 하죠. 특히 3억이라는 목표는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큰 돈이기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든든한 가이드가 되길 바라면서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투자를 하면서 왠지 올라갈 것 같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담아둘 걸. 괜히 쫄았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하루에도 가격이 널뛰게 하는 시장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강한 심장, 즉 멘탈이 부족해서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이 멘탈 관리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무리한 투자나 과도한 레버리지는 작은 시장 변동에도 우리의 멘탈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내 그릇만큼만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때 비트코인 몇 개, 테슬라 몇 주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자산을 잠시 가졌다 해도 결국은 다 날아가고 내 그릇만큼만 남게 되거든요. 장기 투자자라면 위대한 자산을 꾸준히 들고 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는 것을 넘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산이 쌓아주는 안전마진을 통해 우리의 그릇 또한 점점 커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만 빠져도 머리가 띵했지만 어느 순간 몇천만 원의 변동에도 무덤덤해지고 나중에는 수억 원 단위의 변동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투자를 통해 단단한 갓바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3억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투자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실수는 바로 묻지마 투자입니다. 30대 직장인 A씨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친척의 권유로 어머니와 함께 3억 원을 투자했지만 결국 투자금을 사기당하고 무려 27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A씨가 투자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가 조작 일당에 의해 전문 투자자가 되어 CFD차 액결제 거래를 통해 투자, 원금의 몇백가지 빚을 내투자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A씨 명의의 휴대폰과 계좌를 이용하여 수익금과 수수료를 재투자하며 피해 규모를 키웠고 심지어 A씨는 계좌 비밀번호조차 몰라 주식 매도도 할 수 없었다고 해요. 이처럼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섣불리 투자하거나 타인의 말만 맹신하여 투자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박종석 씨의 사례도 있습니다. 2015년 주식 투자로 3억 원을 잃고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는 이 실패를 통해 루머를 검증 없이 믿고 전 재산을 투자한 것이 가장 큰 실패 원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후 손실 금액을 회복하고 연 6%의 수익률을 꾸준히 얻고 있다고 하니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코인 투자로 3억 5천만 원을 잃은 한 투자자 역시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3억이라는 큰 돈을 투자할 때는 반드시 자신이 투자하는 대상에 대해 충분히 공부하고 신을 가질 수 있을 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남들의 말만 듣고 따라하는 투자는 결국 큰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스로의 판단력을 기르고 정보를 꼼꼼히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몰빵 투자입니다. 3억 원이라는 자산이 있다고 해서 이걸 한 곳에 다 넣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전략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3억 원의 자산이 있다면 최소한 3곳 이상으로 나누어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투자자라도 전체 금융 투자 금액의 일부는 언제든지 원금으로 해지 가능한 상품에 투자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산 투자는 단순히 위험을 줄이는 것을 넘어 각 자산의 특성을 이해하고 포트폴리오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과 주식 사이에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통해 자산을 빠르게 늘릴 수 있지만 투자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큰돈이 장기간 묶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주식 투자는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투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이죠. 따라서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춰 적절히 자산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여러 곳에 나누는 것을 넘어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들에 투자함으로써 시장의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포트폴리오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명확한 목표와 계획 없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단순히 돈을 벌고 싶다는 막연한 목표만 가지고 투자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3억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투자할 때는
더욱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적정 투자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목표 수익률을 명확히 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목표 수익률이 달성되면 과감하게 환매하는 경험을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욕심을 버리고 정해진 원칙을 지키는 것이 결국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하는 마음으로 매도 버튼을 누를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또한 투자 실패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하고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단순히 목표 수익률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투자를 하는지, 이 투자를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지, 그리고 만약 손실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감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명확한 목표 설정과 계획은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유혹과 혼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국 3억을 목표로 하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그릇을 키우는 것입니다. 멘탈의 연금술에 나오는 부자의 그릇, 빈자의 그릇 이야기를 아시나요? 인생에는 평탄한 길과 좁고 험한 길이 있습니다. 평탄한 길은 겉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좁고 험한 길은 힘들고 문제도 많지만 이 길을 가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죠. 문제는 성장을 위한 조력자입니다. 그릇이 2인 사람이 4만큼의 문제를 겪으면 멘붕이 오지만 그릇이 8이 되면 4 정도의 문제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집니다. 즉, 문제가 큰 게 아니라 내 그릇이 작은 겁니다. 따라서 그 문제를 통해 내 그릇을 키워나가야 해요. 투자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투자를 통해 경제적 지식을 습득하고 인내심을 기르며 위기 상황에서도 냉철하게 판단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쌓여 우리의 투자 그릇은 더욱 단단해지고 커지는 것이죠. 좌절감에 빠질 땐 문제만 보게 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행동하면서 해답을 찾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기왕하는 거 멋지게 해보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할 일은 오늘 하자. 이러한 긍정적인 마인드와 행동력이 바로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 전략과 정보가 있어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는 결국 꾸준한 학습, 실행, 그리고 반성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시장을 관찰하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며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투자의 루틴을 만들고 예측 가능한 추진력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JYP 박진영 씨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같은 걸 매일 하는 건 지겹다. 근데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공부, 운동, 독서 기본적인 것들이 다 지겹지만 그것을 10년, 20년씩 꾸준히 한 사람만이 결국 정상에 오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고 루틴을 지키며 지겨운 반복을 견디고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성공의 루트입니다. 억만장자 워런 버핏도 매일 신문을 읽고 기업을 분석하는 루틴을 수십 년간 지켜왔습니다. 그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죠. 우리 역시 자신만의 투자 루틴을 만들고 그것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큰 그림을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이어나가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씨앗 이야기를 해볼게요. 성실한 농부는 씨앗을 계속 뿌립니다. 길가에 뿌려져도 새가 먹어도 돌에 떨어져도 가시덤불에 떨어져도 상관없이 계속 뿌립니다. 비옥한 땅에 떨어진 몇몇 씨앗들이 수백 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의 투자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나요? 나만의 루틴,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 그리고 예상 가능한 추진력을 가지고 꾸준히 전진해야 합니다. 좋은 기업에 꾸준히 투자하고 시장의 변동성을 기회로 삼아 추가 투자를 하는 등 성실하게 씨앗을 뿌리는 투자자가 결국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두 번의 성공적인 투자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좋은 투자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거대 자본이 쉽게 할 수 없는 장기 투자를 통해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해요. 둘째, 내가 중간에 변심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해야 합니다.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굳건한 정신력이 필요하죠. 셋째, 인생의 희노애락 이벤트를 예측해서 각 시점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정해야 합니다. 결혼, 출산, 은퇴 등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들을 고려하여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넷째,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 속성이
다른 자산 23개로 분산 투자해야 합니다. 제가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 부동산을 함께 투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동산은 우리 투자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주고 주식과 암호화폐는 스노우픽처럼 더 높은 수익을 향해 나아가는 동력이 되어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장기 투자 정상으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중간에 포기하면 소용없어요. 시장은 언제나 우리에게 수많은 시험을 던져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시험들을 이겨내고 꾸준히 배우고 성장하며 우리의 투자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긴 여정의 동료로 계속 투자와 루틴을 이어나갑시다. 구독자 여러분, 리스펙합니다.